어디서입니다. 어디서 이 사건은 발생했을까요? 어제 40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윗집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사건을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. 자, 사건의 개요가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하게 된 건지 장유미 변호사께 좀 여쭙겠습니다. 네, 어제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그 19층, 18층 서로 이제 한 층을 두고 사는 이웃끼리 발생한 사건입니다. 예. 1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 윗집에 사는 가해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.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흉기를 휘둘러서 이 부부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요. 예.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층간소음 문제로 상당히 좀 갈등이 많았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해 한 8월에도 예. 윗집에 사는 이 층간소음을 유발한 가구에 올라가서 전기 충격기로 가해 행위를 한 적도 있었고 임산부에 뭐 배를 걷어찼다든지 예. 이렇게 원한 그리고 수인 한도를 넘는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도하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이게 지금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서 이 부부에게 휘둘렀다는 거는 이 흉기를 준비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이거는 뭐 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범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고의성 여부입니다. 예. 우발적인지 아니면 굉장히 치밀하게 이 사건을 계획했는지.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고 예.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또 기다려서 맞닥뜨리자 바로 이 공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이 가해자가 지금 스스로 투신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. 어쨌든 사실관계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고의성이 상당히 있었다. 이 범행에는 사실 치밀한 계획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한 걸음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경찰은 지금 이 층간소음으로 이 사건의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다툼으로 충돌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변 주민들이 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얌전했던 사람이다. 글쎄요, 갑작스럽게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어떤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? 그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좀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? 지금 저희 사건을 이렇게 이제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예. 얌전한 사람이었다. 이건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또 집에서의 생활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사실 이제 그 층간 소음은 있다고 해서 사실 그 위층 사람들이랑 마찰은 없었다라고 이런 진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예. 자 그렇다면 극단적인 왜 어떤 칼 휘두림을 해서 그리고 결국은 투신까지도 했지 않습니까? 예. 자,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동기가 무엇이었을까? 정말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그 동기 유발이 되었던 걸까? 예. 아니면 개인 스스로에 대한 우울증이라든지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다른 다양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도화선이 그냥 층간 소음으로 되었던 것일까? 예.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예. 또 이렇게 예를 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사람의 특정인에게 어떤 이제 흉기를 휘두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부정 강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예. 그 사람에 대해서 딱 특정인을 두고 예. 그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나쁘게 부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들이거든요. 예, 그렇기 예. 때문에 개인에 대한 성향을 떠나서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뭐 다양하게 저희들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그 여부에 대해서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이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.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면 그때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층간소음 문제 아직은 추정입니다만 저희가 좀 짚어보면 실제로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뭐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요, 장유미 변호사님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불과 2012년도에는 9천 건이 좀 안 됐습니다. 8,700여 건이었는데 바로 작년에는 28,000여 건이거든요.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만큼 이 부분이 사회에서 많은 문제, 정말 보통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밀접하게 고통을 주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. 예, 그게요. 층간소음 문제를 이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겪지 않아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이거 왜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려운지 장유미 변호사께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? 이 부분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. 사실 뭐 경찰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건 좀 과도하게 나아갔을 때 이제 하는 거지 서로 간에 그냥 이 분쟁을 개인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. 이것을 처벌까지 하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과태료 한 3만 원 정도 굉장히 좀 수인 한도를 넘는 그 소음을 발생시켰을 때 이 예. 정도로밖에 또 처벌을 할 수 없는 부분이
있습니다.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한 부분이 있고 예. 정말 과도한 경우 아주 큰 수인 한도를 훨씬 넘는 그 소음에 대해서는 폭행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. 예, 예. 그렇지만 상당히 예외적이어야 되고 고의성, 지속성 그리고 그 수인 한도를 얼마나 넘는지 여부를 사실상 그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사실 그 실질적인 해결책을 못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. 실제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있어서 이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사회적 갈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앞으로의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두 가지 주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김동철 심리학 박사,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